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바다의 영웅, 오늘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진 이순신 장군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네, 맞아요. 소년 이순신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놀이를 즐기던 아이였습니다. 어디서나 활과 화살을 차고 다녔고 동네 아이들도 이순신을 대장! 이렇게 부르며 따랐죠. 이순신은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글쓰기도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청년이 된 이순신은 열심히 무예를 연마해서 무과시험을 봤어요. 몇 번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결국 이순신은 늦은 나이에 합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무예 능력과 학문을 두루 갖춘 무인으로 손꼽혔어요. 이렇게 소년 이순신은 우리가 아는 용감하고 멋진 이순신 장군이 됐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가장 눈부시게 활약한 전쟁을 알고 있나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바로 임진왜란 때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였던 한산도 대첩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장군님, 바다가 너무 좁고 낮아 배가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배 5척을 끌고 가서 적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거라. 그곳이 우리가 공격하기 쉬울 것이다. 네, 장군님. 한산도 앞바다에 적군이 나타났다! 장군님, 외적의 배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 자, 저들은 우리 숫자를 보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배를 하계 날개처럼 펼쳐라. 적들을 보호하는 하객진을 펼칠 것이다. 방심하고 있는 적의 배를 감싸서 빠져나갈 틈이 없게 하고 연속해서 포를 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모든 화포들을 앞서 나오는 적진에게 재빨리 발사한다. 자, 발포하라! 발포하라! 외놈들이 잔뜩 놀란 것 같습니다. 지금이다. 거북선에 돌격하라! 돌격하라! 학익진 전법. 한산도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끈 것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어요. 한산도 대첩의 승리로 일본의 조선 침략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덕분에 육지에서 패전했던 조선의 군인들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 일대에서 벌어진 여러 해전에서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전쟁도 휴전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자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따랐고 결국 왕의 질투를 받게 됐어요. 이를 눈치챈 동료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죄인이 됐고 모든 관직을 잃고 백의종군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 출전했지만 크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이 키워낸 수많은 수군들과 판옥선, 거북선을 잃었어요. 그러자 왕은 다시 급하게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어요. 하지만 칠천량 해전에서 패하면서 남은 수군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죠. 배도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러자 왕은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내려놓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끌고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 나가게 되죠.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수군을 배제하신다면 적이 이를 다행히 여길 것이고 호남 해안부터 한강까지 일격에 진격할 것입니다. 이는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자, 듣거라.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적군을 막고 우리의 백성을 지킬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발포하라! 결국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함대로 무려 300척의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이것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 즉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명량대첩의 승리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왜군을 끝까지 쫓아가 물리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로 이 유언을 남기고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릴 조선 수군을 위해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배려였죠. 자, 이렇게 오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다에서 용감하게 왜적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만나봤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겁없고 용감한 이순신 장군이 더욱 멋져 보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냐고요? 그럴 리가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왕이가 준비한 이야기 속 팩트 체크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 윙클럽의 조수 지왕입니다. 앞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쾅쾅! 바다 위의 전쟁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네요. 여러분도 그러시다고요?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이배와 거북이. 이걸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거북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거북선에 대한 기록은 임진왜란보다 훨씬 전인
세종대에 나와요. 거북선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변화됐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그중 하나였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철판으로 된 지붕 위에 날카로운 꼬챙이를 꽂아서 적들이 절대 올라탈 수 없었다고 해요. 일본의 역사책 정한위략에는 적의 배 중에 온통 철장갑을 씌운 것이 있어서 우리 화포가 깨트릴 수 없었다 라고 나와요. 무시무시한 철장갑을 들은 배가 나타나서 화포를 날려도 깨지지 않고 곧바로 돌격한다면 적군들도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거북선은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은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오늘 퀴즈 윙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윈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